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페스란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는 033640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도 1월 12일 11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꾸준히 뭐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좀 작년 말부터 주목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업황 자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좀 좋았어야 되는데, 코로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해가 조금 결국에는 어, 반도체 업체들은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연이 된 부분이 있었죠, 올해로. 그래서 올해는 과연 그런 좀 대세 상승이 나와주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FOPLP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네페스라는 기업인데, FOPL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리뷰하는 종목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총 세 가지, 크게 따지면 네 개의 기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테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스나도 그렇게 막 주목을 많이 받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페스, 그리고 네페스 아크까지, 네페스 아크까지 현재 조금 리뷰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까지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 다 하나같이 다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제 기준에서는 이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지금 모멘텀이 뭐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거랑 살짝은 다르지만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요즘에 그리고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은 이제 테스나처럼 테스트 사업을 하는 게 네페스 아크고요. 그다음에 네페스라는 기업에 또 자회사가 또 있어요. 네페스라 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FOPLP, 펜아웃 레벨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라 웨라는 종목이 뭐 추후에 상장이 될지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핵심은 어쨌든 FOPLP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칩셋 미디어도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중장기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물론 시장 성장률이 막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이에 한 2배 정도 이상 급증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엑시노트 오토라는 칩을 활용해서 지금 아우디에 공급 중이고요. 5G TCU를 통해서 BMW에 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CIS라고 하면은 CIS 관련주로는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아이소셀 오토를 개발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개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현대자동차와도 다방면에서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트 오토, 아이소셀 오토, 5G TCU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서플라이 체인 중 하나 마이크론, 자, 제가 하는 거죠. 네, 테스나, 네페스 제가 하는 거고요. LB 세미콘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려다가 말았어요. 일단 뭐 테스나,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대표적인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업체들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하나 마이크론까지 들어간 거, 원래는 이제 테스나, 네페스, LB 세미콘이 원래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도 들어왔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 쪽에 있는
비메모리 관련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칩셋 미디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리뷰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비메모리 서플라이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만 봐도 괜찮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 서플라이 체인들이 대세 상승이 나와주는가에 대해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네페스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FOPLP란 기술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5일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뭐 아무튼 좋은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 12월 30일 날 굉장히 강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상승을 보였어요. 이 네페스란 기업이 1년 동안 횡보를 하더니 결국에 그 12월 30일 날 거의 마지막 거래일 날 거의 상한가를 가는 종목, 상한가를 가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보다 조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습니다. 제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조정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보통 조정이라는 거는 이 상한가 양봉을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은 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네페스에서 봤던 사이클 자체는 생각보다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갈 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제 원래는 저항으로 이제 있었던 추세선을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추세선이라는 거는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가격대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저항이었으나 뚫게 되면은 지지로서 작용하는 가격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수평 매물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조정을 안 주죠.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딱 두 번 줬어요. 네, 이날, 네,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날, 그 다음에 이날. 네. 딱 그 트렌드랑 맞닿는 선에 딱 두 번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슈팅을 위로 향하려고 하는 거죠. 위로 계속해서 방향성이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제가 이제 솔직히 테스나 뭐 하나 마이크론 다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리뷰를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는데, 하나 마이크론 정말 강하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날 10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봤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높이고 있죠. 자, 네페스도 다시 한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진정한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 뭐 요즘에 DB 하이텍이 올라가잖아요. DB 하이텍이란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DB하이텍처럼 이 정도는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월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 고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테스나,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은 그래도 있죠, 매물대가. 여기 지지받으면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네페스 없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테스나랑 네페스 이 종목들은 새로운 신고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추세도 실질적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고가에 있었던 구간들, 여기가 그래도 저항으로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2020년 작년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다. 매물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물이 없다라는 뜻은.
좀 탄력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요. 네, 이상 네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조금 저는 좀 뭐 단타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약간 중기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업황 자체도 요즘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 자체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해볼 그 우려감보다는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입장 그리고 내가 새롭게 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넷패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